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앉으시고요. 네, 자, 앉고 나서. 오늘은 그 올랍 하우게의 시집 제목이 어린 나무에 눈을 털어주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시집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눈이 오면 눈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무겁게 쌓이면 이제 가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잡아다녀주죠. 그러면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네, 눈이 털어지죠. 저하고 비슷한 그런 경험을 이분이 이제 시로 표현해서 마치 내시 같은 그럴 때가 많죠. 북유럽 쪽에 책이나 소설이나 시집이 거의 이게 소개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마냥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한 2년쯤 됐는데 그 리뷰를 보니까 시가 너무 좋은 시들이 많은 거죠. 짧고. 그래서 읽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한 15번 정도는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한 편 한 편 읽을 때마다 늘 새로워요. 그래서 이 시집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었고, 한번 선생님께서 직접 낭독을 해주시면 책을 못 읽으신 분들도 아마 이 올랍 하우게가 어떤 시풍을 가지고 계신 노르웨이 국민 시인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몇 편 부탁드릴까요, 선생님 낭독? 진리를 가져오지 마세요라는 짧은 시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를 가져오지 마세요. 태양이 아니라 물을 원해요. 천국이 아니라 빛을 원해요. 이슬처럼 작은 것을 가져오세요. 새가 호수에서 물방울을 가져오듯 바람이 소금 한 톨을 가져오듯. 이런 짧은 시예요. 엄청나게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게 아니고 바람이 소금 한 톨을 가져오듯이 그런 것을 가져다 달라고. 진리를 가져오지 말고 자연의 자그마한 사소한 것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어떤 기쁨, 그런 걸 노래한. 이 앞에 계신 선생님께서 시집을 꼭 쥐고 반드시 읽고 싶다 이렇게. 하우게 씨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좋아하시는 시 올라오신 건가요? 야생 장미라는 시인데요. 꽃노래는 많으니 나는 가시를 노래합니다. 뿌리도 노래합니다. 뿌리가 여인 소녀의 손처럼 얼마나 바위를 열심히 붙잡고 있는지요. 장미를 보면 가시나 뿌리를 사실 보진 않잖아요. 근데 시인의 눈으로 보면 그런 것들부터 일단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꽃을 보지, 그렇죠. 뿌리까지 상상 안 하죠. 그 뿌리가 바위를 꽉 이렇게 쥐고 있다는 어떤 건 안 보이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중요한 건 그 장미가 바위를 단단하게 쥐고 있어서 아름다운 꽃이 핀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삶과 똑같은 거죠. 우리도 겉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딘가에 꽉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런 내용 같아요. 이제 선생님 시도 또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느 날이라는 시. 어느 날.
어느 날 나는 어느 날이란 말이 좋다. 어느 날 나는 태어났고 어느 날 당신도 만났으니까. 그리고 오늘 또 어느 날이니까. 나으시는 어느 날의 일이고 어느 날에 썼다. 올라프 하우게 그랬죠. 네. 어느 날. 어느 날. 우리 김용택 시인한테 궁금했던 점이라던가 뭐 평소에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해요. 또 이렇게 가깝게 또 시인님이랑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지 않겠어요? 조금 하나씩 다 해야 돼. 네, 편하게 해주시면 그래. 돼요. 선생님 그 말씀 중에 자연을 되게 유심히 관찰하시는 게 시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연의 관찰에서 영감을 얻으시는지요? 아니면 또 다른 뭔가의 영감을 얻는 그 실마리가 있을까요? 자연이라는 게 우리가 자세히 좀만 들여다보면 끝없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나무는 볼 때마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자연이 편하냐면 그 자연은 늘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무 밑에 가 있으면 편안하죠? 산을 바라보면 편안하잖아요?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죠. 나무는 늘 완성이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볼 때마다 이게 달라요. 새가 날아와서 앉으면 새가 앉은 나무가 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나무가 되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완성을 시키는데 볼 때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 가지 면이 보이는 거예요. 자연을 자세히 보라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을 자연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속에 우리들의 삶을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게 하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도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뿐이 아니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풍성하고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다 숨어 있죠. 그걸 보는 게 이제 시가 아닐까. 저는 그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들 지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이들을 글쓰기 지도할 때 책을 읽고 글을 쓰라고 하면 어려워하는데 어른들도 어렵잖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 하고. 그러면 제가 언제 한번 가겠습니다. 가서 글쓰기를 지도하면 애들이 머릿속에 이게 선생님이 한 말이 박혀요. 자기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글을 쓰게 할 때는 글쓰기를 가르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우리 동네 부근에 그 귀농하시고 귀촌하신 분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 한 번도 글을 안 써본 분들하고 글 쓰는 시간을 가져요. 어제 있었던 일 중에서 한 가지만, 한 문장만 써라 그러는 거죠. 한 줄만. 그럼 시를 씁니까? 못 씁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생각을 지우고 그냥 어제 있었던 일을 한 줄만 써라 그래요. 절대 한 줄로 표현이 안 돼요. 여러 줄을 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글을 읽어요. 읽다 보면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 글 속에 자기들의 생활도 들어있겠지만 글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반성이 되잖아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지.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게 글쓰기예요. 어떤 글을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을 표현하는 게 글쓰기. 서울에서 전학 온 애가 한 세 달 만에 글을 처음으로 썼는데 바스락 소리 뭘까 이렇게 썼어요. 놀랍잖아요. 드디어 마음이 열린 거죠. 드디어 이 아이가 세상으로 마음을 열었구나.
마음을 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받아들여서 글을 정리하게 되면 새로워져서 아이들이 글을 잘 쓰게 됩니다. 언제 제가 가서 2시간만 가르치면 되는데. 너무 좋으시겠어요. 오늘 완전. 이제 전화번호를 제가 이따 가실 때 알려드릴 테니까 가서 아이들하고 한 20분 동안 놀고 글을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인님께서는 시를 쓰시는데 시를 쓰기 위해서는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질문을 잘 던져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도 좀 이렇게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글을 잘 쓰는 게 아니고 글을 쓰는 자체가 중요한데 어떤 글을 쓰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루 중에 있었던 어떤 일을 한 줄이나 2줄로 정리해 보는 거죠. 정리가 중요하거든요. 글을 한 줄을 쓰면 자기 삶의 어느 부분이 정리가 돼서 넘어가요. 그러면 새로운 생각이 또 오거든요. 새로운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어제와는 다른 오늘, 아까와는 다른 지금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 인간들이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어떤 세계가, 우리 인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세계를 놈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내가 도달해보는 거죠. 이게 글쓰기예요. 저는 이제 일기를 아침에 써요.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는 거죠. 있었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수도 없이 많은 갈등, 수도 없이 많은 기쁨, 수도 없이 많은 절망과 좌절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한 2줄로 이렇게 써보는 거죠. 놀라운 거죠.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죠. 안 해보면 몰라. 지금 내가 얘기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안 해보면 소용이 없고 해보는 거죠.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글 쓰는 습관이 들죠. 오랫동안 쓰다 보면 이제 어떤 글의 종류를 쓰게 돼요. 너무 중요하죠. 제가 쓰는 글쓰기를 소개하자면 봄에서 여름으로 건너가면 안사람이 냉장고를 정리하고 옷장을 정리하잖아요. 근데 되게 냉장고를 정리할 때는 거의 가만히 서서 해요. 앉아서. 근데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안사람이 저를 시키죠. 어느 날 냉장고를 치우면서 계속 시키는데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지, 시키는 일이. 그래서 얼른 하나 시키면 노트에다가 얼른 한 줄을 써요. 또 뭐 있다가 또 시키는 거죠. 그럼 얼른 그 시킨 일을 쓰죠. 그래서 시킨 일을 적어봤더니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놓은 걸 보니까 이게 시예요. 이게 한 편의 글이 된 거죠. 그래서 제목을 붙였죠. 그냥 우리 이러다가 싸우고 말지 이렇게. 앞으로 우리 시인님의 계획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한 번도 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삶이 모여서 글이 되는 것이지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안 되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다 보면 뭐 아침에 일기 쓰다 보면 시가 써지고 시가 써지면 시를 따로 있다 방을 만들어서 모아놓고 모아놓다 보면 나중에 여러 편이 모이면 시가 괜찮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집을 내죠. 그렇게 삶이 쌓여서 어떤 것이 되는 거죠. 선생님은 계획 없으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시 열심히 쓰시고 또 늘 삶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더듬이를 세우고 보고 계시니까 어떤 시인으로 남고 싶으신지 뭐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위대한 생각은 안 해봤어. 그냥 어떤 시인은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고, 그냥 나무처럼 살다가, 그냥 뭐, 풀잎처럼 살다가, 그냥 쓰러지고 싶고, 그러죠. 울라프 선생의 그 아름다운 시 같은 시가 써졌으면 좋겠다.